착각은 우리가 평소에 당연시하는 부분을 파고들어야 우리가 갇혀있는 관점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매일 숨을 쉬며 공기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에 기저에 깔린 전제 조건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를 묻는 방식 이유식입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일상의 고통에서 탈출하기 제2부 착각 부시기입니다. 1부 관점 다각화에서는 관점을 넓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을 이미 느끼더라도 막상 자신이 기존에 고수하던 관점에서 벗어나기 힘드셨을 겁니다. 다각화된 관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바로 착각 부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착각을 부순다 또는 관점을 부순다. 애초에 관점은 부서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강한 것은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처럼 딱딱히 굳어있는 생각은 부서진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그 자체로 지탄받고 죄책감을 느낄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대부분 자라온 환경에 의해 별 생각 없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굳은 살처럼 단단히 굳은 관점들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에 일종의 나침판도 방패도 되어줍니다. 하루하루가 무한한 선택의 연속인데 그런 삶을 지지해주는 일종의 기반이기 때문이죠. 다만 바로 그 일상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내가 괴롭기에 문제가 됩니다. 귀찮게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해? 머리 아프게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세상은 원래 그래. 내가 해봤는데 별로야. 나는 멍청해서 안 돼. 등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 눈을 자신이 가리고 순간의 안락함을 위해 미지의 영역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고정관념, 선입견은 부서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한다면 부숴버리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상의 고통과 마음의 저변에 항상 깔려있는 불안을 조금씩 타파할 수 있거든요. 내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딱 그 강한 만큼 부시기 어렵겠지만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각을 어떻게 부수면 될까요?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쳇바퀴를 직접 부수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가두어 놓은 그 쳇바퀴를 부수고 나오면 병아리가 될 수 있지만 타인이 여러분의 쳇바퀴를 깨부순다면 자칫 계란 후라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시로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수없이 부딪히는 꼰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상징되는 바로 그 꼰대. 여러분 스스로도 해당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이 경험한 바만 정답이라 여기고 내 말과 생각이 거부당하면 화가 나고 자신에 대한 비난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현재 꼰대이거나 앞으로 꼰대가 되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리고 현재 그렇더라도 앞으로도 그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과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떤 게 깔려 있을까요? 나는 당연한 것을 말했을 뿐이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한 것이다. 상대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 상대가 맞으면 내가 틀린 것이 된다. 내 말과 생각이 거절당하면 내가 그리고 내 과거가 부정당하는 것이다. 나는 피해자이다. 사실 저도 번번이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거나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말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하기가 쉽고 제 딴에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피해자라고 착각했던 상황에서 막상 제가 피해본 것은 없던 경우도 있었고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경우는 정말 무수히 많았고 제가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고 상대에겐 완벽을 바라지만 정작 저 자신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고
상대가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내 생각과 경험이 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그 사람에게 정답이라는 법도 없고, 내 말과 행동이 부정당하는 것과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예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착각을 부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착각은 우리가 평소에 당연시하는 부분을 파고들어야 우리가 갇혀있는 관점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매일 숨을 쉬며 공기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에 기저에 깔린 전제 조건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SBS 서클하우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개인 간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계약대로 정시 출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있고, 정시 출근은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나아가 나 때는 1시간 일찍 출근했어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정시 출근은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극혐이라 생각하셨나요? 어느 쪽을 극혐이라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로 정시 출근은 피해를 끼치는 행위인가요? 그리고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집단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당시 자신에게도 강요당한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도 막상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었겠지만 그 싫은 감정을 억누르고 손 아랫사람이 생기면 자신은 더 이상 안 하게 될 일시적인 고통이라 자신에게 그 고통을 정당화하면서 참고, 그래서 손 아랫사람이 하지 않는 경우 과거에 자신이 했던 노력과 고통이 거부당했다고 느끼고, 거부한 사람에게는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나아가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고까지 생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그 관점을 지탱하고 있는 착각을 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형태로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지점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랬으니 현재도 그래야 된다는 논리라면,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미래를 준비하려면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말도 맞지 않을까요? 손 아랫사람이 관례를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손 아랫사람이 전례를 답습하지 않는 것이 왜 화가 납니까? 관례를 존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피해를 끼쳐서입니까? 그 문제는 정말로 관례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일부러 끼쳤습니까? 혹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입니까? 조직의 생존에 큰 지장이 가는 문제입니까? 목표 달성과 조직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목표와 조직에 대한 책임이 손 아랫사람에게 있나요? 만약 대상의 문제라면 다른 사람을 뽑는다면 해결될 문제인가요? 다른 사람을 뽑더라도 MZ세대의 문제라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하나요? 만약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가요? 태도, 책임감, 능동성 같은 것은 강요하고 화를 내면 생기는 것인가요? 못하는 사람에게 못한다고 화를 내면 더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화를 내야지만 일이 돌아가나요?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를 내고 책임을 전가하면 불편한 내 마음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어서인가요? 이번 기회에 한번 다양한 생각을 해보셨길 바랍니다. 반대 입장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후술할 내용의 취지는 위법한 근무를 추가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내 마음도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부당하니까 부당하다 느끼지 라는 단순한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나자는 말입니다. 저도 아랫사람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대기업 자회사, 즉 을의 위치에서 마주했던 저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질문의 형태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큰 피해를 입은 기분이지만 막상 업무 시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할수록 회사에 충실한 노예가 되는 것인가요? 해야 하는 업무는 너무 지루하고 반복적인데 또 막상 새로운 업무를 맡자니 엄두가 안 나시나요? 나는 아랫사람이니까 힘과 권한이 없는 만큼 책임감이 없어도 되나요? 어차피 열심히 일해봤자 나는 회사의 단순한 부품일 뿐인가요?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존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속한 그룹에 대한 존중도 당연한 것인가요? 업무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는 행위가 당연히 회사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일까요? 회사에서 시간을 허비하면 퇴근 후에도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않나요? 또 아랫사람이라 힘이 없어서 당연히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누가 윗사람이 되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윗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아랫사람일 때부터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질까요? 사람은 책임감이 원래 있고 책임감이 원래 없는 사람으로 나뉘나요? 물론 책임감이 없는 윗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단순히 회사의 노예가 되는 건가요? 물론 실제로 회사가 수동성을 강요하는 환경이 너무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 수동적인 게 당연한가요? 아무 생각 없이 노예같이 일해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공부처럼 그냥 열심히 성실히만 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결과를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무엇을 열심히 했나요? 아니면 왜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그것에 대한 답과 책임이 진짜 회사에 있나요? 그렇다면 그 회사가 내 삶을 책임져 주나요? 아니면 회사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을 핑계 삼아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재건축하는 현장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대학을 나온 동네가 취업 준비 중에 재개발을 들어갔어요. 먼저 싹 건물을 다 부수고 동네를 아예 밀어버리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 관점이 편협하고 낡았다면 그 관점을 지탱하고 있는 착각들을 다 부셔버려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일종의 촉매제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있는 상태로 이 영상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살짝 도와줬을 뿐입니다. 애초에 자신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더 나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천을 통해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바로 여유 만들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